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6장 실업의 재개념입니다. 실업의 종류 중 구조적 실업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동해서 생긴 문제예요. 성장 산업의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노동력 부족의 상태에 있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 산업의 기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기술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성장 산업으로 즉시 이동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별로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산업 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 기존의 필름 산업은 쇠퇴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디지털 산업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필름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적 실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자신의 이 기업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효율성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이미 발생해야 될 이직과 실업이 이직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보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의 대책이요, 직업 훈련, 직업 전환 교육 같이 산업 구조 변화를 예측해서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주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도 구조적 실업의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 활성화는요, 구조적 실업은 경기에 관련이 없어요. 경기적 실업 같은 수요 부족 실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는 구조적 실업 대책이 될 수 없고요. 정보 부족은 마찰적 수요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보 부족도 구조적 실업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오답에 해당합니다. 실업의 종류 중 경기적 실업이요. 경기적 실업이니까 바로 경기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수요가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합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 이거 아니에요. 수요 부족이 원인이니까 모든 대책은 다 수요 확대입니다. 수요 확대요. 유효 수요 확대, 총 수요 확대가 바로 대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요. 신규 구직자가 새로 직업을 찾거나 혹은 전직자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발생하는 실업, 그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전직자는 자발적으로 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실업,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불립니다. 누군가는 꼭 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실업,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실업자와 미충원 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공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실업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공석과 실업이 공존하는 상태의 실업,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즉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해서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 여기에 실업자가 있다는 정보가 서로가 이 정보가 적절하게 대응되지 못하고 정보가 불완전해서 발생하는 실업,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에 다 정보의 불일치, 정보의 불완전성,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노동자들이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여기서부터 이 빈자리에 있는 직장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마찰적 실업이에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노동자가 자기가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 즉 직장을 찾을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책은 다 역시 정보 제공입니다. 구인,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즉 구인, 구직 정보를 잘 주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의 실업입니다. 당연히 대책 다 정보 제공이에요. 구인, 구직 전상망 제공해서 정보를 제공하든, 직업 알선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든, 고용 자료를 제공하든 다 정보의 제공,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의 대책입니다. 뭔가 무슨 훈련을 하겠다, 무슨 훈련을 하겠다, 직업 훈련, 전직 관련 재훈련, 이거는
마찰적 실업의 대책이 아니고요. 구조적 실업의 대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 실업이고요.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실업 급여를 확대해 주면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더 직장 탐색을 오래 합니다. 그래서 탐색적 실업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적 실업입니다. 이거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다 그러면 기술적 실업이다 이렇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기술 진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화 기기가 막 들어가면 사람이 안 필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합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고요. 기술 진보로 인해서 상대적 과잉 인구가 생겼다. 이거 다 기술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잠재적 실업이요. 표면적으로는 취업 상태지만 알고 보면 실업 상태이거나 혹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잠재적 실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과잉 인구나 혹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거의 0에 가까운 경우, 예를 들어서 실업 후 귀농이나 귀촌한 영세 농민들 혹은 도시 영세 영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 다 잠재적 실업자에 해당합니다. 구직의 가능성이 높았다면 아마 참가했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비경제 활동으로 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잠재적 실업자입니다. 해고의 예고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이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실업들이에요. 마찰적 실업은 구인구적 정보가 필요하고요. 구조적 실업은 어떤 직능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실업을 예고해주면 바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구직 담연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돼야 된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 실업이요. 정상적인 자연적인 경기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실업이요. 누군가는 꼭 직업 이직합니다. 마찰적 실업 자연적인 상태에서 꼭 발생하고요. 누군가는 꼭 기술 변화가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자연 실업이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실망노동자 효과, 부가노동자 효과입니다. 먼저 실망노동자 효과요.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 경기 침체 시에 실업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경기가 침체되면요. 경기 상황에 실망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노력을 안 하고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결국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구직을 단념해 버림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로 되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고요. 실업자도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으니까요. 실업자가 감소했으니까 실업률도 하락했습니다. 분명히 실업률이란 숫자는 하락했는데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래서 실업률이란 숫자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실망 노동자 효과는 결국 실업률을 낮춰요.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포기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실업률을 감소시킵니다. 경기 후퇴시, 경기가 나쁠 때요,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더 큽니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자, 대표 오답입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실업률이 높을 때 그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오답입니다.
부가 노동자 효과요. 뭔가 부가시킨다는 얘기죠.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주 노동자가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죠. 그러면 다른 가족 누군가가 경제활동을 참가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요. 취업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죠. 결과적으로 실업률이라는 숫자가 상승됩니다. 하지만 그 경제활동이 더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의 실업률이라는 숫자는 과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부가 노동자 효과, 뭔가 플러스 시키는 노동자 효과는요. 실업률을 높이게 됩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를 결론적으로 딱 하나를 외워야 된다면 이겁니다. 자, 부가 노동자 효과는 뭔가 부가시키죠. 플러스 시키죠. 실업률을 플러스 시킵니다. 실업률을 높여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뭔가 다운시키죠.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다운시킵니다. 실업률을 낮춥니다.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높이고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낮춥니다. 요거는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두 가지 경우요. 실업률이라는 숫자를 하락시키는 두 가지 경우요. 첫 번째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이거 너무 과정이 복잡하니까 차라리 외우는 게 낫겠다고 제가 권고 드렸어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하락시킵니다. 자, 과정은 이래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실업자가 취업 가능성을 포기해서 실망하고 구직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구직 포기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변경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으니까 실업자 그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실업자가 줄었으니까 실업률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10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8명의 취업자가 있고 2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때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하면 10분의 2입니다. 예분의 예요. 이렇게 해서 20%의 실업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명 중에 1명이 취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쪽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8명이 취업자고 1명만 실업자죠. 경제활동 인구는 10명에서 9명이 된 겁니다. 이때 실업률을 계산하면 9분의 실업자가 1명이니까 1이죠. 결국 11%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20%에서 10%로 실업률이 줄었으니까 경기가 2배쯤 좋아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는 훨씬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생한 실업률은 과소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가 실업률이라는 숫자를 하락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두 번째 경우 바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바로 취업을 해버리면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갔다가 취업하는 거 말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바로 직접적으로 취업을 해버리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 인구가 10명이었다고 치고요. 취업자가 8명이었고요. 실업자가 2명이었어요. 최초의 실업률은 10분의 2죠. 네, 그래서 10분의 2여서 20%의 실업률이었습니다. 근데 비경제 활동 영역에 있는 누군가가요, 바로 취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취업자가 8명에서 9명이 되죠.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는 바로 9명과 2명을 다 더해야 되니까 10명에서 11명이 됩니다. 이때 실업자는 변하지 않고 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실업률을 계산해보면 11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약 18%의 실업률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실업률이 20%에서 18%로 2% 정도 내려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비경제 인구가 취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실업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우리 부가노동자 효과하고는 살짝 달라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노동자 효과는 이 비경제 활동 영역에 있던 사람이 실업자로 이동하는 거예요. 실업자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실업자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취업자로 가버렸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부가노동자 효과하고는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경우요. 첫 번째 실망노동자 효과고요. 두 번째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바로 취업을 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즉 가격 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곡선이에요.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서로 상충관계, 즉 역외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여기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버리지 곡선 혹은 실업 결혼 곡선입니다. 종축은 결혼 숫자고요. 횡축은 실업자 숫자입니다. 이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혼 숫자가 늘어나도요, 여전히 실업자 수가 같이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업이 아무리 적임자를 찾으려 하도 못 찾고 여전히 실업자 수가 여전히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의미는 결국 구조적 실업자 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실업자 숫자에서 현재의 결혼 숫자를 서로 빼주면 바로 수요 부족 실업자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 하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 어디에도 마찰적 실업 정보를 우린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이다. 두 번째, 마찰적 구조적 실업은 구분할 수 없다. 이게 실업 결혼 곡선, 베버리지 곡선의 포인트입니다.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요. 실업 정책에는 고용 안정 정책, 그리고 고용 창출 정책, 그리고 사회 안전망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 정책에는 직업 훈련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고용 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성 검사나 취업 지도, 직업 소개, 해외 고용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고용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는 거고요. 고용 안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고용 창출 정책,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유연성 확보, 공공시장 유연성, 고용시장 유연성,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 이런 것들이 바로 고용 창출이에요. 이거 근무시간 유연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려는 거 고용 창출 정책이고요. 사회 안전망 정책에는 실업급여, 실업부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업급여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한테만 줘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한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됩니다. 실업급여는 경제활동 참가 증대시키는 영향이 명백하게 있고요. 그 다음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직업 탐색 이론입니다. 탐색 기간 길어지면 당연히 탐색 비용 증가합니다.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된 그런 지출, 이것도 다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예요. 요거 다시 기억하세요. 이때 사용된 지출도 다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탐색 기간 길어지면 당연히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 높아지고요. 탐색 활동은 노동시장 정보의 불안전성에 기인하게 됩니다. 정보의 불안전성, 그러면 바로 마찰적 실업이죠. 그래서 직업 탐색 이론은 마찰적 실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이고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구조적 실업에 관련이 있다. 이거 오답이에요. 마찰적 실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탐색 비용은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구직 활동을 위해 쓴 직접 비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기회 비용도 포함됩니다. 기회 비용도 포함됩니다. 요것만 들어간다 오답이에요. 직업 탐색은 자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활동이고요. 탐색은 한계 기대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중장년층에 비해서 청년층이 평생 소득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직업 탐색의 기대 소득이 더 큰 겁니다. 케인즈의 실업이론입니다. 노동자는 화폐 환상, 즉 화폐라는 숫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 임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명목 임금, 예를 들어서 월급여액 같은 숫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공급은요, 명목 임금의 함수예요. 노동자의 공급이 실질 임금의 함수다. 이게 오답입니다. 노동자는 명목적인 걸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노동 공급은 명목 임금의 함수입니다.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니까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습니다. 반대로 기업은
기업인은 자재비 등의 물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물가까지 반영이 된 실질임금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를 조절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요. 그래서 실질임금의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기업인은 실질적인 건 좋아하고요. 노동자는 명목적인 걸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설명을 했고요. 케인즈는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 투자 융자의 확대 그리고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